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로는요, 중동지역 전문가이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님께서 중동권 및 이슬람 일자리 블루오션을 주제로 중동지역 취업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청년들의 중동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계기로 청년들의 중동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서정민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저한테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입니다.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강의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20분 동안입니다만은 어쨌든 좀 중동 지역, 우리 오늘도 제가 이제 소개를 이렇게 좀 진행을 보면서 미주나 그다음에 동남아 또 우리랑 잘 알려진 한반도 4강 뭐 이런 쪽에 더 멘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그쪽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에 멘티를 열심히 하시면서 또 다른 쪽에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해외 생활을 17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중동에서 12년 있었고요. 그중에 5년은 중앙일보 카이로 특파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오래 있다 보니 이렇게 좀 맛이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저를 또 추가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그 KBS 1TV의 세계인이란 프로그램이 토요일 날 10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패널로 뭐 웬만하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동 이슬람권, 제가 최근에 그 인터넷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이제 박 대통령께서 중동을 순방을 하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 또 실제로 중동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오가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너나 가라. 혹시 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왜 힘들고 무섭고 테러가 많고 이런 곳에 왜 우리한테 가라 그러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도 제가 인터넷에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반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 반응 자체가 상당 부분 중동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쪽이 매일 테러를 하고 매일 전쟁이고 이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12년 동안 중동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앞에 계시는 정숙천 멘토는 16년 지금 중동에서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중동은 조금 우리가 가기 어려운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걸 조금 깨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보세요. 제 강의의 특징은 사진만 보시면 돼요. 네. 자, 사진이 제가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자지라 방송의 그 만평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우리나라 만평보다 낫죠? 만평이 움직여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밑에 삼각형 보이세요? 삼각형이 아랍 세계. 또 힘센 미국인이 원통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요. 그 원통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미국식 민주주의 개념. 안 맞는다. 강요하지 말아라. 이게 단순히 그 미국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중동 국가들도 과거의 어떤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2011년 소위 아랍의 봄 들어보셨어요? 이집트 정권 무너지고 튀니지 정권 무너지고 한 것들이 아래로부터 시민혁명이죠. 과거의 중동에요. 중동에 전통적으로 중동에 3대 이권이 있어요. 뭐냐면은 에너지, 석유, 군수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 이 3대 분야가요, 중동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들인데 대부분 서방 기업들이 독점을 해왔어요.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에서 300억 불 이상 건설 플랜트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부분이에요. 시공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돈이 되는 것들은 서방 기업들이 지난 60년 동안 거의 독점을 해왔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뭡니까? 이 아래로부터 시민혁명 일어나기 전까지 지금 중동이라는 곳은 뭐예요? 권력이 집중화되어 있죠. 최고 권력자가 모든 걸 결정하죠. 그러니까 서방 기업들이 밀실 거래를 통해서 집권 세력과
밀실 거래를 통해서 거의 모든 이권을 독점해 왔었는데 제가 왜 이 만평을 보여드리냐면요. 아래로부터 혁명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권력이 다변화되겠죠. 의회도 생기겠죠. 시민사회도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점차 투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정말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태까지 우리에겐 열려있지 않은 분야, 에너지, 군수, 다른 기타 서비스 산업의 분야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중동이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기업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중동하면은 IS 테러만 생각하시면서 거기는 발도 들여놔서는 안 돼. 이런 시각으로 가시면은 아니다라는 거죠. 중동이 지금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위에 그 초록색 점선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이란 중심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또 초승달 하나 보이세요? 이게 순위파. 뭐 이런 것에 이제 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뭐 갈등을 설명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30년 전에 중동 화약고 아니었습니까? 30년 전에도 화약고였고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0년 후에도 화약고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과거에 중동에 진출을 못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건설 플랜트 해외 수주액의 65%가 다 중동에서 와요. 그렇죠? 앞으로 30년 후에도 화약고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계속 진출해 왔고요. 네?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계속 진출해 왔고 앞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아셔야 된다는 게 중동이 불안정한 건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슬람 종교 때문에 또 뭐 중동의 뭐 잔혹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중동이란 나라들은요 새로 생긴 국가들이에요.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국가들이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국경선들 보세요. 굉장히 위도, 경도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는 나라가 많죠. 누가 만들었어요? 국경선을? 유럽 국가들이 식민 통치를 할 때 만든 국경들이에요. 거기에 사는 민족, 종파, 이 부족 이런 걸 전혀 고려치 않고 서방의 이해에 의해서 국경이 그어지다 보니까 한 국가 내에 정말 다른 민족과 종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불안정한 거죠. 그렇죠? 중동이라는 것이 이런 국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상당히 다양한 이런 세력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각으로 중동을 보지 못하시고 이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데 우리나라는요 국민국가 형성이 너무나 쉽게 된 나라예요. 정말 운 좋은 나라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오래전부터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국민국가 형성에 어려움을 거치지 않았는데요. 유럽이라는 곳이요 국민국가 형성에 보통 200년 이상 걸렸어요. 웨스트팔리아 조약 1648년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제국주의를 하면서 중앙정부가 막대한 부를 축적해 가면서 국민국가가 형성된 곳이 유럽이에요. 우리 유럽 영화 보시면 매번 뭡니까? 이 왕하고 지방의 영주들하고 싸우는 게 유럽의 대부분 근세 영화 아니었어요? 국민국가 형성 과정이에요. 그런데 중동이라는 곳은 새로 생긴 나라고 5, 6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안정할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사담 후세인이 있을 때는 이라크가 유지가 됐는데 사담 후세인 없어지니까 지금 세계로 나뉘고 있죠. 카다피 없어지니까 리비아가 완전히 나뉘어지고 있죠. 그렇죠? 살레흐 대통령 없으니까 예멘이 지금 막 나뉘고 있죠. 독재자가 있을 때는 그나마 국가 형태를 유지했는데 그게 그냥 와스러질 정도로 아직까지 국민국가 형성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불안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동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기회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제2의 중동붐이죠. 네, 지금 이 건물 이름이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짓고 있는 킬로타워라는 거예요. 킬로. 정확한 이름은 킹덤타워인데요. 몇 미터요? 1km예요. 세계 최고층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제2의 중동붐이 요새 저유가 때문에 약간은 꺾이긴 했습니다만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 중동 국가들이 2002년에서 2007년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제가 이거 왜 옛날 기록인데 왜 갖고 나오냐면 제가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예요. 이집트 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1274% 5년 동안. 제가 지금 대치동 살고 있어요. 그때 펀드 했어요. 이집트에서.
그 정도로 그냥 빠르게 급성장하고 이런 곳이 이제 중동이라는 거죠. 70년대하고도 또 달라요. 70년대는 석유, 가스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일머니로 번 돈 펑펑 쓰고 졸부근성을 보여줬는데, 지금은요, 중동 국가들이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두바이에서 한때 진행되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돔시티 프로젝트예요. 지금 중단됐어요. 두바이가 한때 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저 위에 사진 보시면 돔시티인데요. 왜 건물 이름이 시티냐고요? 4만 명 거주하는 겁니다. 안에 체육시설, 운동장, 학교, 병원 다 들어가는 건데 이제 취소는 됐습니다만은 이런 아이디어 갖고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곳이에요. 저기 우리 돔시티 그 보면은 사선이, 와선이 그려져 있죠? 밑에 사진 보시면 그 와선에 기차 다니는 거였어요. 네?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이 투자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 인력에 유지하는 곳이 중동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중동이라는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동 국가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앞으로 중동이 석유가 떨어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할 때 요새 최근에는 중동의 전문가들, 중동의 띵크탱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본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해외의 막대한 또 자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사업을 투자해서 이 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향후에 먹고 살겠다. 전 세계 이 석유 페트로케미컬이죠. 석유화학단지, 뭐 호텔, 서비스 산업 이런 부동산 같은 거 아주 많이 구입하고 있고요. 이걸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자국 내에도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잘 아시죠? 억수루, 만수루 아십니까? 맨체스터 시티 이 축구팀까지 이제 그 구매를 해서 매입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갈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은요, 중동 지역은 우리랑 너무나 다르고 테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하기 어려운 곳이 아닌가 하시지만은요, 우리랑 다른 점 많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만은요,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좌측 우측 사진 보시면은. 뭐 중동에서 여성들이 많이 입는다는 아바야예요, 아바야. 그렇죠? 눈만 내놓기도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이슬람 종교는 여성들을 억압한다라고 하시지만은요. 그럼 좌측 사진 보세요. 우리나라 장호시죠. 우리도 이슬람 믿었어요? 중동 여성들이 저런 복장을 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고요. 우리도 예전에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런 이제 복장을 했었죠. 어쨌든 여성의 복장이 100년 전에 상당히 유사했었고요. 자,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우측에 보시면 아랍어인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우리나라 분들이 아랍어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훈민정음 보세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방향이 어때요? 우측에서 왼쪽이죠. 우리 광화문 현판 보시면은 어떻게 써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있죠. 중국어, 일본어 아직도 오른쪽에서부터 보기 시작하죠. 상당수 동양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의 동양적인 라이팅 시스템을 버리고 서양의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바뀐 거죠. 어쨌든 언어, 라이팅 시스템도 비슷했어요. 교육 한번 보시겠어요? 좌측에 우리 서당 보이십니까? 우측에 중동의 전통 교육기관 쿠탑이라는 거예요. 모습 보실래요? 훈장님 보이세요? 훈장님 회초리 들고 계세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책 펴놓고 공부하고 있죠. 자, 이 아랍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쿠탑이라 그래요. 쿠탑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서당. 이름 똑같아요. 공부하는 모습 똑같죠? 공부하는 방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서당 가면은 몸 흔들어가면서 천자문부터 사서오경 몸 흔들어가면서 외웠죠. 이슬람권에서 중동권에서 예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 방식이 어때요? 몸 흔들어가면서 쿠란을 외우는 거예요. 교육 방식도 똑같아요. 자, 제가 세 세트의 대표적인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다른 점도 많습니다만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요? 중동, 이슬람, 오리엔트 문명입니다. 동양 문명이에요. 우리와 같은 동양 문명권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하고 우리랑 너무나 다르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요. 사실상 중동인들의 사고방식, 또 가치관 우리랑 상당히 유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서방보다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고 이상하다 이런 쪽으로 보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중동 하면은 어디를 떠올리세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이슬람 하면은 딱 떠올리시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준으로 중동 이슬람권을 보지 마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이 태동한 곳은 맞습니다만 이슬람의 기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슬람을 가장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용해서 지배 세력이 사회를 통제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이슬람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극단에 있는 나라예요. 사우디를 기준으로 중동을 보지 마세요. 중동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여성에게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57개 이슬람 국가에서 사우디 단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우디처럼 중동은 그러니까 우리 여성, 특히 여성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중동은 도대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주 신청하신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가실 수 있어요. 예? 중동에 얼마나 다양한 국가들이 있냐면요. 중동 하면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뭐예요? 얘기하는 게 열사의 땅, 뜨거운 모래 땅. 여기 사진 보세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의 스키장 개장식이에요. 알제리, 모로코, 레바논, 이란 매년 겨울에 스키장 문 열어요. 천연 스키장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 여성들이 다 억압받아요. 지금 워킹하는 분들 어때요, 복장이? 눈만 내놔야 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국가를 잘 선택하시면은 진출할 곳이 너무나 많은 곳이 중동이라는 거죠. 제가 두 나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집트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붙어 있어요. 홍해를 가운데 두고. 맞습니까? 제가 두 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략 비교해 볼까요? 자, 이집트의 정치 시스템 뭐예요? 공화정. 우리 무바라크 대통령 하야에 따른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공화정이에요. 자, 사우디는요, 왕정, 절대 세습 군주제, 완전히 다른 정치 시스템 가지고 있죠. 예? 유럽의 근대사가 뭐예요? 군주제를 공화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100년 이상 피 흘리며 싸웠던 게 유럽의 근대사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정치 시스템. 자, 경제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에 의존한 경제, 석유, 가스, 유관 산업이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는 곳이죠. 이집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집트의 최대 산업이 뭐죠?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 이집트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이집트 가시면 박물관에 2000년 안 된 거 전시됩니까? 2000년 안 된 거는요, 유물로 안 쳐요. 지하 창고에 있어요. 피라미드 몇 년 됐어요? 4600년. 우리 잘 아시는 투탕카문의 황금 가면 그거 얼마 안 됐어요. 3100년. 나머지는 그냥 지하 창고에 있어요. 엄청난 관광객이 오고 이 서비스 산업이 최대 산업이고요. 두 번째 산업은 제조업, 세 번째는 농업, 네 번째 산업이 석유, 가스, 광업이에요. 산업 구조, 경제 구조 완전히 다른 나라고요. 1인당 GDP 차이도 8배, 9배 차이 나요. 사회적으로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에게 운전도 허용 안 한다 그랬죠? 이집트 가시면은요, 여성 공무원 수, 직장인 수가 아니에요. 공무원 수가 200만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자, 두 나라 지금 붙어 있는 나라 제가 비교해 봤더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죠. 그렇죠? 네? 이런 다양성을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보수적인 나라 있어요. 이런 걸 눈만 내놓는 것을 닉갑이라고 해요. 자, 밑에 사진 뭐예요? 얼굴 내놓고 있죠? 어느 정도 개방된 나라들, 이런 걸 우리가 히잡이라고 그러고요. 마지막 사진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우리 홍대 앞에 언니들보다 복장이 더 자유로워요. 맞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 여성들의 복장을 보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문화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중동이요, 과거의 중동이 아니에요.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예전에 대바군이 짜던 관광업이, 예? 대바군이 팔던 광업이 요새는 최신 이 토요타 찝을 타고 사막 사파리 이런 걸 바뀌고요. 밑에 사진 보시겠어요? 1991년 두바이 사진이에요. 위에 똑같은 아파트 보이세요? 2004년 사진이에요. 13년 만에 저렇게 외형도 바뀌고 있고요. 자, 제가 매년 사우디 갑니다만 사우디에 100층 건물이 지금 이미 다 들어서 있고요. 지금 사우디 대학생이 저한테 먼저 사진 찍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눈만 내놓는 사우디, 지금 예전 얘기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두바이 사진이에요. 두바이의 외국인들이 지금 이 민소매라 그러나요? 핫팬티 입고 거리를 그냥 산책해요. 네?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종교와 국적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빠르게 유입이 되고 또 외국인이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이 오는 것을 상당히
환영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중동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예?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를 더 개발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다양한 분야, 제조업도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산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것이 중동이라는 거에서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은 어떤 전문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중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빨리 지금 진행해서 죄송한데요. 또 자국민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하지만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국민들 일 안 하려고 해요.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해외 노동력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이 제가 지금 뭐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뭐 이런 데 진출을 하는 거 준비하시는 거 좋습니다. 예? 하지만은 중동 이슬람권도요. 블루오션입니다. 왜요? 미국보다요 외국인의, 일본보다 외국인의, 중국보다 외국인 노동력이나 근로자들에게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동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꼭 보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사고전환이에요. 어떤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특파원 이집트에서 유학할 때는요, 저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뭐 가난한 유학생한테 가봐야 뭐 뭘 할 겁니까, 그렇죠? 제가 특파원 되고 운전기사 있고 뭐 차 있고 하니까 오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름에 오시라 그럽니다.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드리게. 예? 자, 오셨어요. 오시면은 어떻게 뭐 우리 아까 여기 사막, 이쁜 사막 보셨죠? 사막 한번 모시고 가야죠. 자, 차에 모십니다. 카이로 시내에서 벗어나서 한 3시간 달리면은 아까처럼 이쁜 사막이 나와요. 근데요, 가다 보시면 사막이요, 뭐 돌 사막, 바위 사막에서 카이로 벗어나자마자 한 2시간 반 계속 사막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워요. 에어컨 세게 틀어도 더워요. 자, 목적지에 딱 내려드려요. 문을 탁 열고 나오면은 그냥 여름에 50도가 넘죠? 뜨거운 바람이 확 오니까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은요, 아유, 오다가 사막 많이 봤는데요. 이쁘네요. 사진 한 장 찍고 가죠.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요. 그런데 한 10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리시면서 정말 넓네요. 땅값도 싸겠죠? 예? 이거 제가 한번 구입하고 싶은 만큼 구입해서 여기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멋있게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자, 똑같은 곳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분은 다르게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고전환이죠. 사고전환입니다. 두바이 사례예요. 두바이 같은 나라가, 예? 다른 아랍 국가들이 예전에 오일머니가 없어서 개발을 안 했어요. 두바이라는 곳은 사막이지만은 여기를 한번 멋있게 개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보겠다. 두바이, 우리 제주도 두 배만한 이 나라가 두바이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의 수가 우리 인천공항의 1배 반입니다. 이런 사고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고전환을 가지고 중동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오정이에요. 사오정. 사입니다. 사. 하루에 4시간은 현지화를 하셔야 돼요. 어느 지역을 선택하셔든 현지화를 위해서 4시간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 최소한 2시간은요, 영어든 어떤 언어든 소리내서 크게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2시간씩 영어 소리내서도 안 읽으시는 분이 해외를 취업하겠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1시간, 2시간은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나이지리아다. 네? 아침부터 1시간은 최대한 그 나라의 정보에 대해서 매일 들어가 보고, 네?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자신이 한국에 있더라도 현지화하는 시간을 하루에 4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4호정의 5는 뭐냐면요, 하루에 5시간은 자기 개발,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공대 나오신 분은 자기가 전공했던 분야, 많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셔야 되고, 혹시나 문과를 나오셨더라도 새로운 분야, 외국에서 한국인들을 가장 원하는 부분은요,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어는 기본이고요. 예? 자기가 문과를 나왔다, 지금부터라도 학원 다니세요. 3D 디자이닝, 3D 컴퓨터가 요새 뭐 많이, 프린터가 많이 나온다는데 그런데 기술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시간은 자기 전문성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정말로 가고 싶으면 무조건 가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다가 안 되시면은 가세요. 가셔서 밑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창업을 하셔도 되고요. 가시면 우리 한국 기업들 많습니다. 어디 가셔도. 그렇죠? 현채 직원으로 시작을 하셔서더라도 거기서 정규직으로 가고 아니면 창업을 하고. 자, 4, 5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동 취업계 관련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아낌없이 전달해 주신 서정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